청소부 아들 주제에 감히 내 이론을 반박해. 벨 교수의 목소리가 무대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수천 명의 시선이 쏟아지는 가운데 리아는 천천히 마이크를 들어 올렸죠. 그의 표정엔 웃음도 분노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직 단 하나의 문장만이 잔잔히 흘러나왔습니다. 교수님, 그 이론 제가 틀렸다고 증명했습니다. 그건 제 이름입니다. 리안, 청소부의 아들 아닙니다. 수학자입니다. 그 순간부터 세상의 균형이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아주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 타일 틈새마다 발소리가 가볍게 걸렸습니다. 고무장갑 낀 아버지의 운동화는 언제나처럼 조용했지요. 대신 철제 쓰레기통을 밀고 가는 바퀴 소리만이 강의실 벽을 타고 길게 번졌습니다. 리아는 복도 끝을 돌아 강의실 안으로 성큼 들어섰어요. 문 안쪽이 생각보다 어두워 살짝 눈을 찡그렸습니다. 형광등 몇 개가 나갔는지 칠판 앞쪽은 반쯤 그림자에 잠겨 있었거든요. 걸레를 짠 물이 미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리아는 버킷을 바닥에 살포시 내려놓고 책상 사이를 오가며 의자 위치를 맞췄어요. 자잘한 과자 부스러기, 물티슈 포장지, 밴드 조각, 종일 지식이 떠다녔던 자리엔 늘 이렇게 가벼운 쓰레기들이 남습니다. 그것들을 모으다 보면 하나의 은근한 패턴이 보이곤 해요.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만 어질러 놓는다는 패턴 말이지요. 리안, 뒤쪽부터 해. 아버지의 목소리는 짧고 낮았습니다. 금방 끝낼게요. 칸막이 뒤편, 거대한 칠판 앞에 섰을 때 그의 발걸음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누군가 남긴 수학 공식이 칠판을 가득 메우고 있었거든요. 시그마 기호 아래 n이 1에서 시작해 무한대로 향하는 합일 나누기엔 제곱은 파이 제곱을 6으로 나눈 값과 같다는 식, 그리고 0에서 무한대까지 x의 a-1 제곱을 2의 x승에서 1을 뺀 값으로 나눠 적분하는 방대한 표현. 하얀 분필 자국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었어요. 미처 지우지 못한 정리 중간 메모, 물음표, 논리의 빈틈까지 선명했습니다. 리아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지요. 버킷 위에 올려둔 걸레를 내려놓고 셔츠 소매로 손을 툭툭 닦습니다. 왼손을 펴고 오른손 검지로 분필 자국을 살살 더듬었어요. 눈이 따라가며 손이 써 내려갑니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에 무언가를 조용히 베껴적기 시작했죠. 리안, 버킷 챙겨. 아직 화장실도 남았어. 아버지의 음성은 멀어졌지만 또렷했습니다. 리아는 흠칫 어깨를 떨었어요. 숨처럼 짧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걸레를 다시 움켜쥐었고 손바닥은 재빨리 주머니 속으로 숨어들었어요. 그 순간 강의실 조명이 한번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어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그 공식을 지워야 했거든요. 오로지 자기 손안에만 남기고 싶어서요. 강의실 유리문 바깥 복도에서 바닥을 스치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나, 둘, 또 하나. 귀를 때리는 규칙적인 리듬이었죠. 리아는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황급히 책상 밑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본능처럼 칠판 옆 어두운 벽면 구석으로 몸을 숨겼답니다. 문짝이 살짝 흔들리더니 조용히 열렸습니다. 차가운 금속 손잡이를 움켜쥐는 소리, 곧이어 무겁게 닫히는 문소리가 이어졌죠. 구두굽이 매끄럽게 바닥을 긁어가며 일정한 속도로 다가왔습니다. 그 발걸음은 강의실 한가운데서 멈춰섰어요. 리아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분필 가루가 어렴풋이 떠있는 칠판 앞, 익숙한 실루엣이 서 있었죠. 벨 교수였습니다. 이건 대체 누가 적은 거야? 학생들 중에 이 정도 선행 지식 있는 놈이 있었나? 교수는 가방을 내려놓고 칠판 앞에 서서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 손엔 뜨거운 커피잔이 들려 있었고 이내 책상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잔이 책상에 닿으며 잔잔한 소리가 퍼졌죠. 분수항을 저렇게 정리하는 건 저건 박사 과정에서나 겨우 접근할 텐데. 교수는 분필 하나를 집어들더니 칠판 오른쪽 구석의 수식을 슬쩍 고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숨을 내쉬었어요. 아니지.
저건 실수네. 어설프게 아는 수준. 그때 리안의 손이 주머니 안에서 조용히 움켜쥐어졌습니다. 실수라고요? 그 식은 벨 교수가 예전에 발표했던 논문에서 가져온 방식이었어요. 리안은 그 오류를 바로잡아 적어놓았던 겁니다. 정작 교수 자신은 그 과거의 실수를 알아보지 못했죠. 잠시 뒤 교수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의 미세한 숨결이 강의실, 정적을 흔들었어요. 벨 교수의 낮은 웃음이 칠판 가루처럼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네. 내일 발표 전까지 정리해 둘게요. 학생들 수준으론 절대 못 따라오죠. 지금 강의실에서 이거 보면 기겁할 거예요. 청소부 애가 들어와도 분필이 뭔지도 모를걸요. 그 순간 리안의 숨이 턱 막혔어요.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비웃는 말투와 확신 때문이었죠. 리안은 조용히 주저앉은 채 벽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시선은 칠판이 복잡한 수식에서 천천히 아래로 내려왔어요. 희미하게 번진 걸레 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국 위 교수의 번들거리는 구두가 서 있었죠. 강의실 뒷문은 애매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닫힌 것도 활짝 열린 것도 아니어서 허공에 머뭇거리는 틈만 남았죠. 바깥 복도에는 리안이 고요히 서 있었어요. 한 손엔 걸레, 다른 손엔 반쯤 찬 물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 너머로 흘러나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거든요. 리만 제타 함수의 수렴 구간을 설명해봐요. 누구든. 강의실은 숨소리마저 가늘었습니다. 종이 넘기는 바스락, 볼펜을 돌리는 손끝 소리만 또르르 흘렀죠. 질문보다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 함수의 정의를 외우는데 시간을 썼죠. 하지만 정의를 외우는 것과 그 함수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아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리아는 살며시 문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계단식 강의석마다 학생 수십 명이 웅크린 채 앉아 있었어요. 그들 사이를 벨 교수가 천천히 오갔습니다. 칠판 정중앙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시그마 기호가 줄을 이뤘습니다. 제타 S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1 나누기 n의 S제곱을 더한다는 식이 하얗게 남아 있었죠. 그때 한 여학생이 그 함수는 실수 범위에서 정의되는 그런 식이죠. 실수 범위? 그럼 정수는 실수 아닌가요? 강의실 곳곳에서 킥킥대는 숨소리가 터졌습니다. 브레너는 얼굴을 붉히고 고개를 숙였어요. 문 밖에 리안이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지 않습니다. 실수 부분은 S가 1보다 클 때만 절대 수렴합니다. 툭 하고 튀어나온 말이었죠. 리안 스스로도 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순간 강의실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틈 넘어 소년에게 꽂혔어요. 벨 교수는 걸음을 멈춘 채 리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을 씹고서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말했죠. 누구죠? 학생인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걸레를 든 17살 소년만 서 있었죠. 그 청소 담당 아들이던가? 지난번에 봤죠. 그런데 방금 뭐라고 했죠? 리안은 묵직한 숨을 삼켰습니다. 리만 제타 함수는 실수 전역에서 정의되지 않습니다. 실수 S가 1보다 클 때만 수렴합니다. 정적이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벨 교수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그럼 직접 나와서 학생들 앞에서 설명해보죠. 이왕이면 칠판도 좀 닦아주시고. 교실 구석구석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리안의 손끝이 하얗게 굳었어요. 그러나 그는 조용히 걸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발걸음으로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리안의 운동화 밑창이 바닥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강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잦아든 듯 고요했어요. 계단식 좌석 양옆에서 학생들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죠. 청소부 유니폼, 흰 장갑 자국, 젖은 바지단이 시선을 모았답니다. 칠판 앞으로 걸어가는 짧은 걸음이지만 리안에겐 끝없는 시면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좋습니다. 자, 여기. 칠판 오른쪽을 2번 툭툭 치자 분필 가루가
공중에 살짝 흩어졌습니다. 테일러 전개 설명해 보세요. 물론 진짜 이해하고 있다면 말이죠. 리아는 말없이 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칠판에 손끝이 닿자마자 감각이 또렷해졌고 그는 주저없이 쓰기 시작했어요. S가 1보다 클 때 수렴하는 제타 함수와 로그 함수는 유사한 전개를 갖지만 절대 수렴 조건이 다릅니다. 테일러 전개는 수렴 반경 안에서만 유효하니까요. 군데군데서 하는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교수의 눈빛은 단단히 얼어 있었죠.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는 알죠. 네, 이건 학부 과정에서도 거의 다루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묻죠. 지금 이 강의실에서 당신은 누구죠? 리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분필 가루가 손가락 끝에 소복이 내려앉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대답할 자격도 없겠지. 청소부 아들이잖아. 복도에서 네가 칠판 닦는 모습 내가 몇 번 봤다네. 좌석 여기저기서 킥킥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옆 사람 귀에 무어라 속삭였고 또 다른 누군가는 조용히 휴대폰을 켰죠. 청소부 자식이 리만 제타 함수를 이해한다고. 수업도 안 듣는 네가 허락이나 받고 들어온 건가? 리아는 천천히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미동도 없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칠판의 수식에서 그의 손끝으로 그리고 숙여진 눈가로 옮겨갔어요. 여긴 네가 청소하러 오는 곳이지. 배움의 자리가 아니야. 그걸 착각하지 마. 리아는 걸레를 주워들었습니다. 허리를 펴고 몸을 돌렸으며 발소리를 죽인 채 뒷문을 향해 걸어갔죠. 문이 열리자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래서 학벌이 필요한 거야.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지. 텁 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리아는 복도를 조용히 걸었습니다. 손에 묻은 분필 가루가 축축한 걸레에 스며들었고 그 냄새가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답니다. 지하 복도는 늘 싸늘했습니다. 늦은 밤 지하 1층 청소도구 보관실 앞에서 리아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바퀴가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버지 진수가 쓰레기통을 밀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열쇠를 돌려 철문을 열었고 묵직한 문짝이 짧게 신음하듯 열렸죠. 안쪽엔 빗자루와 걸레, 광택제와 녹슨 가위, 찢어진 상자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리아는 물통을 내려놓고 수건을 털어냈어요. 아빠, 이건 내일 해요. 너무 늦었어요. 내일 아침에 시간 없어. 오늘 다 해놔야 돼. 너 먼저 올라가도 돼. 대답 대신 리아는 조용히 상자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이 침묵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어요. 이곳에선 말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법이니까요. 구석에 쌓인 종이 더미를 정리하던 그는 노랗게 변색된 서류철 한 묶음을 발견했습니다. 가위에 잘려나간 듯 가장자리가 울퉁불퉁했고 종이는 햇빛에 발에 흐릿했어요. 표지에는 희미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Bell R. Advanced Approach on Multi-Complex Convergence. 벨? 리안의 눈동자가 가늘게 좁아졌습니다. 무언가에 끌리듯 그는 조심스레 폴더를 펼쳤어요. 손끝으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복잡한 수식들이 미끄러지듯 스쳐갔습니다. 예를 들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진행되는 합에서 을 n의 s제곱으로 나눈 항들을 더한 식. 또 다른 장에는 f를 정의하며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한 x의 a1제곱을 2의 x제곱에서 2를 뺀 값으로 나눈 표현이 적혀 있었죠. 리아는 무릎 위에 종이를 올려두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림자 아래에서 그는 마치 누군가의 실험을 재현하듯 식들의 흐름을 더듬었어요. 몇 장을 넘기다 손이 멈췄습니다. 한 식이 다른 식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그 전개 방식이 어딘가 이상했거든요. 분자와 분모가 바뀐 걸까? 조건이 빠진 걸까? 왜 이 조건이 없지? 그는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어 버려진 종이 뒷면에 직접 전개를 시작했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훑을수록 손놀림은 빨라졌고 눈빛은 깊어졌어요. 다시 원본을 들춰보며 계산을 맞춰보던 순간 틀렸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호함이 스스로도 낯설었죠. 벨 교수가 실수를 했다고?
그 유명한 이름 아래 노인식이 분명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공격받은 게 아니라 시험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요. 높은 탑 위에서 무심히 던져진 돌멩이에 맞은 셈이었죠. 멀리서 아버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리아는 종이를 재빨리 가방 안쪽에 넣었어요.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분명 무언가가 달라질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낡은 종이 한 장의 모서리에서부터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어요. 창고 안 형광등은 한쪽이 꺼져 있었습니다. 머리 위로는 잔잔한 진동음만 퍼져왔죠. 리아는 허리를 낮게 숙인 채 벽에 기대어 찍힌 논문 복사본을 퍼즐처럼 맞춰 붙이고 있었어요. 종이 위엔 복잡한 수학 기호들이 서로를 뒤엉키듯 덮고 있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숨소리도 잔잔해졌지요. 손끝으로 시계 구조를 따라가며 마음속으로 되뇌는 모습이었답니다. 감마 함수와 제타 함수 사이의 연결 조건이 빠졌어. 수렴 판정도 빠졌고, 여긴 그냥 비약이야. 연필심이 부러지듯 그의 손놀림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칠판이 아닌 페이지 위에 지워지는 펜으로 수식을 쓰고 지우고 또 썼어요. 그 얼굴엔 분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깨달음이 전해주는 고유한 전율이 번져나왔죠.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지적 권위를 허물어뜨리는 경험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계산은 빠르지만 조건을 놓쳐. 형식만 본 거야. 논리 안 봤어. 그 말은 벨 교수를 겨냥한 독백이 아니었어요. 지금 그는 수학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진짜 실력자들만이 쓰는 언어였지요. 마지막 수식을 정리하고 펜 끝을 멈춘 순간 문 너머에서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리아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으나 시선만큼은 살짝 흘겼어요. 창고문이 가늘게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그림자는 잠시 머물다 소리 없이 사라졌죠. 발걸음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보았다고, 자신이 단순한 청소부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목격한 눈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 밤 아리 사장은 창고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손엔 원래 찾으려 했던 휴대폰 충전기 대신 머릿속엔 수식과 침묵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는 리안의 존재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리안은 밤 11시 캠퍼스 도서관 옆 그늘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벽돌 벤치 아래서 슬쩍 새어나오는 와이파이 신호를 잡아내더니 낡은 노트북을 켰죠. 화면 테두리는 금이 잔뜩 가 있었고 몇몇 키는 글자가 다 지워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손놀림은 익숙했습니다. 그는 북마크 아이콘을 잇따라 눌러보았습니다. Mathematical Review, Math Scinet, Harvard MIT Joint Research Grant. 링크들이 하나씩 떠오르더니 그중 유난히 눈길을 끄는 제목이 있었죠. 2023 하버드 MIT 공동 논문 공모전 전면 익명 심사제 도입. 스크롤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익명이라는 단어가 화면에서 파란빛으로 반짝였어요. 누구의 자식인지, 어느 학교 출신인지, 얼굴도 이름도 모두 가려지는 심사라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죠. 리아는 숨소리를 낮춘 채 마우스를 또 한 번 클릭했습니다. PDF 형식 제출, 자유주제 가능. 단, 논리 구조가 명확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사 기준은 창의성, 논리 완결성, 그리고 수학적 가치. 그 밑에 심사위원 명단이 떴고 익숙한 이름이 번쩍했어요. Dr. Richard Bell. 입꼬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커서를 그 이름 위에 얹어둔 채 그는 자신의 폴더를 다시 열어보았죠. 며칠 전 창고에서 찾아냈던 벨 교수의 미완성 논문 초안. 그 종이 조각들을 기반으로 리아는 새로운 논리 구조를 설계하고 있었어요. A에서 B로, B에서 C로 벨이 놓친 고리를 역순으로 더듬어가며 식 하나하나를 벽돌처럼 쌓아 올렸습니다. 층층이 올라가는 수식들 사이로 해답의 윤곽이 또렷이 떠올랐죠. 의도적으로 빠뜨렸을 리 없어요. 그건 몰랐던 거야.
자기도 이 오류를 못 봤어. 비아냥은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 확인이었으니까요. 지하방으로 돌아온 그는 손수 그린 도형과 그래프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거짓말처럼 방정식이 깔끔히 정렬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 author name 칸에서 손길이 멈췄습니다. 커서가 빈칸 위에서 깜빡이더니 그는 키보드를 꾹 눌렀죠. R, 딱 한 글자였습니다. reason일 수도 있고, revenge일 수도 있고, 어쩌면 아무 의미 없는 기호일 수도 있었죠. 그때 뒤쪽에서 아버지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하냐? 이 늦은 시간에 또 계산하냐? 아니요. 그냥 그림 그리고 있어요. 그래, 그런 거 너 좋아하더라. 근데 눈 좀 붙여. 너무 몰두하지 말고. 리아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화면을 천천히 덮었죠. 파란빛 속에 잠겨있던 그 한 글자, R, 역시 소리 없이 꺼져갔습니다. 밤 공기가 은은히 눅눅했어요. 지하 청소를 마친 뒤 리아는 혼자 복도 끝 컴퓨터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살금살금 도어락을 눌러 문을 열었죠. 이 시간엔 아무도 없겠죠? 실내 등은 꺼져 있었지만 모니터에서 번지는 잠빛이 공간을 은근히 밝혔습니다. 리아는 어둠을 가르며 프린터 옆 구석으로 조용히 걸어갔어요. USB를 꽂고 준비해둔 파일을 호출했습니다. 스크린 맨 마지막 페이지엔 두 줄이 덧붙어 있었죠. 진짜 증명은 이름 없이도 가능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수학이니까요. 잠시 숨을 고른 그는 파일 제출 페이지로 접속했습니다. 흐릿하게 글자가 떠올랐어요. 제출 기한 오늘 밤 11시 59분. 리안의 손이 잠깐 멈칫했어요. 마우스 커서와 제출하기 버튼 사이를 천천히 오가며 숨을 삼켰습니다. 창밖에선 바람이 스치고 낙엽이 유리창을 톡톡 두드렸죠. 그리고 이윽고 리안은 고요히 클릭했습니다. 제출 완료. 저자 R. 새 메시지가 화면에 반짝였어요. 그 순간 맞은편 벽 너머 어딘가에서 웅성거림이 스며왔습니다. 리아는 소리에 따라 고개를 돌렸죠. 벽 건너 교수 연구실 쪽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났습니다. 당연하지. 이번 심사는 이름 안 보고 평가해. 그게 얼마나 무의미한지 내가 직접 증명할 거야. 잠깐 정적이 흐른 뒤 다시 목소리가 흩어졌어요. 애초에 재능 있는 애들은 이름 없이도 티가 나거든. 그 반대는 아무리 감춰도 뻔하지. 리아는 그 말을 듣고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프린터 위종이 더미를 한 장씩 가지런히 정리하며 낮게 속삭였죠. 그럼 알아맞혀 보시죠. 그는 복사기 덮개를 닫고 USB를 뽑았습니다. 논문이 든 폴더는 자동 삭제로 사라졌고요. 어둠 속에서 가방을 다시 메고 천천히 문을 밀었어요. 지하 복도엔 불 꺼진 칠판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리아는 발걸음을 멈췄고 손에 든 프린트 용지 한 장을 꺼내 칠판 틈새에 살며시 끼웠습니다. 그 속엔 R이라는 한 글자만이 조용히 묻혀 있었답니다. 하버드 수학과 건물 3층 회의실입니다. 바닥엔 흰색 봉투들이 툭툭 던져져 있었고요. 사무 조교가 커피를 놓고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벨 교수는 언제나처럼 아침 9시에 도착했어요. 노트북을 펼쳐 분주히 이메일을 정리하더니 책상 한켠에 쌓인 인쇄 논문 더미를 무심코 훑어보았습니다. 봉투마다 검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요. 표지는 심플했고 누가 썼는지 대신 오로지 수학만 남아 있었어요. 익명 심사라. 뭐 별반 다를 게 있겠나. 그는 커피 한 모금을 삼키며 맨 위 논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제목은 Generalized Divergence Structures in Improper Multi-Series Expansions이었고 저자라는 단 하나, R이라 적혀 있었죠. 이름은 알파벳 한자. 감추는 게 더 있어 보이긴 하지. 그는 표지를 넘겼습니다. 첫 장, 둘째 장, 그리고 셋째 장까지 별다른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익숙한 미분 기호들이 이어졌거든요. 그러다 다섯 번째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이 경우 전개는 수렴 조건을 따르지 않는다. 단 보조정리 A가 성립한다면 예외적으로 극한이 존재한다. 잠깐.
안경을 벗은 그는 문장을 다시 훑어보았어요. 몇 년 전 자신이 발표했던 핵심 가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었거든요. 펜을 든 그는 수식 흐름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삼중합과 부정형 구조가 논리적으로 정렬돼 있었고 그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이 전개, 완벽해. 게다가 조건을 생략하지 않았어. 정확하게 모든 수렴 반경까지 다뤘고 함수 대칭까지 활용했군. 그의 눈빛이 감탄과 경계 사이에서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등을 의자에 기댄 채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이건 그냥 학부 수준이 아니야. 이건 박사급도 아니고.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다시 표지를 바라봤습니다. author, R, 배경도 얼굴도 이름도 없는 단 하나의 이니셜이 유독 눈에 발렸어요. 바로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아리 조교가 얼굴을 내밀었죠. 교수님, 세미나 시간 10분 전이에요. 알겠네. 그는 아래 논문을 덮어 얇은 파일에 끼워 가방에 넣었습니다. 설명하고 싶은 듯한 그러나 말로 다 못한 표정이 잠시 스쳤습니다. 그 속엔 희미한 당혹감이 아주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어요. 하버드 수학과 2층 세미나실입니다. 칠판이 두 겹으로 겹쳐진 그 강의 공간엔 오늘도 교수와 조교 몇몇 석사 과정생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리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날따라 벨 교수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죠. 노트북 대신 얇은 논문 인쇄본 한 장을 든 그는 천천히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가보죠. 공모전에 올라온 익명 논문 중 하나입니다. 필명은 R입니다. 알이요? 무슨 코드네임 같네요. 교실 안에 가벼운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벨은 미소를 띤 채 분필을 들어 칠판에 식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가 적어 내려간 내용은 대략 이러했습니다.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더해가며 마이너스 1을 n번 곱한 값을 n의 s제곱으로 나눈 항들의 합. 여기에 복소수 s를 넣되 실수부가 1보다 큰 구간에서 정의한 뒤 해석적 연장으로 넓히는 방식이었죠. 분필이 바삐 움직이는 동안 방하는 숨소리조차 잦아들었습니다. 벨은 가끔 분필을 멈추고 손가락으로 논문 문단을 짚으며 설명했어요. 이 사람은 정리전개 과정에서 놀랍게도 제가 보조 가설로만 다뤘던 사소한 조건을 주요 정리의 중심 구조로 끌어냈습니다. 이게 기존 방식보다 더 빠르네요. 더 빠를 뿐 아니라 정확합니다. 특정 함수 전개에서 조건을 빼먹는 실수를 완벽히 피했어요. 그게 정말 놀랍습니다. 아리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문장들, 그 표현들. 며칠 전 창고 안에서 리안이 혼자서 끄적이던 바로 그 계산이 떠올랐죠. 그날 리안은 소리 한 점 없었지만 눈으로는 계산을 굴리고 입술로는 미세하게 중얼거리며 손으론 이미 답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 논문은 단순한 재구성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죠. 혹시 MIT 쪽 누가 쓴 건가요? 아닙니다. 이름 없이 제출된 논문입니다. 어느 학교 소속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분필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천재의 손길은 보면 압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공기가 잠시 멈췄어요. 아리는 그 정적 속에서 리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칠판 아래 어둠 속에서 입도 열지 못한 채 분필을 꼭 쥐고 있던 그 소년.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모든 시선의 중심에 서 있겠구나 하는 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잔잔한 저녁바람이 야외 졸업식장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무대 조명이 하나둘 세워지면서 허공에 먼지가 실려 올라왔고요. 의자는 긴 행을 이루며 고르게 놓여 있었어요. 리아는 두툼한 장갑을 낀 채 조심스럽게 의자 다리를 문질렀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순간마다 이제 정말 세상에 나선다는 실감이 가슴을 두드렸죠. 멀찍이서 무선 마이크 테스트가 이어졌습니다. B, 정적, 다시 짧은 숫자 읊조림. 그 옆임시 천막 안엔
수학과 교수진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어요. 졸업식에 논문 발표를 한다는 게 전례가 있는 일입니까? 전례는 없지만 이번만큼은 기록으로 남을 겁니다. 그 R이라는 사람의 논문을 읽고 난 뒤요. 제 머릿속에 단 한 줄만 떠올랐습니다. 이건 수학이 아니라 예술이다. 그렇게요. 익명 발표라니. 그게 정말 하버드답다고 보십니까? 우린 언제나 이름보다 실력으로 판단해 왔죠. 그리고 실력은 이름이 없어도 빛나기 마련입니다. 발표 순서는 이미 출력해놨습니다. 아래 발표는 마지막 세션, 총장 축사 직후예요. 혹시 알이 누구인지 짐작가는 분 없으세요? 도톰한 침묵이 천막을 메웠습니다. 서로의 눈빛이 스치기만 했을 뿐 누구도 입술을 떼지 못했죠. 그 대화는 10걸음 뒤에서 일하던 리안의 귀에도 또렷이 꽂혔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의자줄을 반듯하게 맞추었고요. 잠시 숨을 돌리며 뒷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Graduation Access Pass, Guest Contributor, RAF. QR 코드와 숫자 배열이 촘촘히 밝힌 임시 출입증이었어요. 리아는 그것을 반으로 접어 셔츠 안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몸을 굽혀 의자를 닦기 시작했죠. 그때 한 스태프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야, 넌 어디 팀이야? 무대 뒤는 내일 VIP만 들어오니까 지금 미리 정리해. 네, 금방 끝냅니다. 스태프는 턱으로 인사만 툭 건네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리아는 고개를 들어 텅 빈 무대를 바라봤어요. 내일 저 무대 위에 서는 사람의 이름을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죠. 그 이름은 처음으로 그가 스스로 택한 이름이었습니다. 밤 10시 47분이었어요. 하버드 본관 뒤편 낡은 회색 벤치 위에 리안과 아버지 진수 씨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둘 사이엔 얇은 비닐봉지가 조용히 놓여 있었죠. 싸구려 핫도 그 2개와 종이컵 커피가 몸을 맞대고 식어가고 있었어요. 멀리 졸업식 리허설 조명이 아직 꺼지지 못해 깜빡거렸습니다. 하얀 천막과 마이크 스탠드는 밤 공기 속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었죠. 오늘도 연단 위까지 닦았냐? 의자 정리도 좀 했어. 거기 너랑 나 같은 사람이 설 자리는 아닌 거 알지? 리아는 대답 대신 정막을 품었습니다. 익숙한 말인데도 오늘따라 그 문장이 가슴 깊이 밝혀버렸어요. 그 무대엔 원래 서 있는 놈들이 따로 있어. 우린 그냥 그림자처럼 다녀가야 하는 거고. 리안, 아버지는 커피를 한 모금 삼켰습니다. 왼손 등엔 오래된 기름 자국이 아직도 남아있었죠. 넌 똑똑한 애야. 내가 못한 걸 하게 될 줄 알았지만 그래도 말은 해줘야겠다. 이 세상은 말이야,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올라가려면 출발점이 정해져 있어. 리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애정이 있었고 단념도 깃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말은 리안에게 아무 힘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종이컵을 들어 미지근한 커피를 한 모금 삼켰죠. 아빠, 내가 수업 듣고 있었던 거 알고 있었어? 몰래 칠판 보던 것도 자주 봤다. 혼내지 않았네. 아버지는 빙그레 웃어 보였습니다. 왜냐면 넌 단 한 번도 그걸 재미로 한 적이 없었거든. 짧은 웃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쳤습니다. 리아는 고개를 숙여 셔츠 안쪽 주머니를 더듬었죠. 반으로 접힌 아래 발표자 패스카드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머리 위로 졸업식 조명이 먼 곳에서 반짝였어요. 리아는 그 빛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버지도 말없이 따라 일어났죠. 두 사람은 더 이상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캠퍼스의 깊은 어둠 속으로 느린 걸음이 겹겹이 포개져 갔어요. 그리고 밤 공기만이 남아 벤치 위 싸늘한 커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유난히도 밝았습니다. 하버드 본관 앞 넓은 야외 무대 위에는 눈부신 흰색 천막이 길게 드리워졌어요. 수천 개의 의자마다 졸업 가운을 차려입은 학생들과 가족, 교수진, 언론 관계자들이 빼곡히 자리했죠. 빨간 하버드 깃발들이 바람에 실려 천천히 물결쳤습니다. 무대 한복판, 검은 졸업 가운 차림에 무어 총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오래된 시간과 책임이 살짝 내려앉은 듯했어요.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이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해 주신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수한 성취와 가능성의 출발점을 함께 기념합니다. 뚜벅 종이 넘기는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잔잔히 번졌습니다. 청중들 사이로 카메라 셔터가 연달아 터졌고 플래시는 하얀 점처럼 깜박였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한 사람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편의 논문으로 우리 모두의 시야를 밝혔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렁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일지 궁금해하는 숨결이 파도처럼 번졌죠. 그는 오직 R이라는 한 글자의 이름으로 하버드와 MIT 공동심사를 통과했고 다음 달 학계 저널의 표지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몇몇 학부모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학생들은 서로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R이 누구야? 라는 물음이 무대까지 희미하게 울려 퍼졌죠. 그는 이름 없이도 빛났습니다. 그의 수학적 논리는 완벽했고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가 놓친 식을 다시 써내려갔습니다. 무대 뒤 짙은 커튼 너머 리아는 그림자 속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검은 셔츠와 검은 운동화, 손가락 사이엔 반으로 접힌 게스트 패스 카드가 구겨지듯 쥐어져 있었죠. 소녀는 잠시 숨을 멈춘 채 자신의 심장 소리만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축하하는 건 단순한 졸업장이 아닙니다. 이 세계의 벽을 이름 없이 넘어선 자의 지성입니다. 첫 줄 맨 앞 벨 교수는 팔짱을 낀 채 미간을 좁혔습니다. 그 가느다란 눈매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경계가 번졌어요. 조교석에 앉은 아리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무대 뒤 어둠, 단 한 사람에게 곧게 고정돼 있었죠. 그가 이 자리에 있다면 부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중들은 순식간에 숨을 삼켰습니다. 잔잔한 바람이 수많은 가운의 자락을 스치며 살짝 또 살짝 흔들렸어요. 무대 뒤 리아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세상과 마주하는 첫걸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름 없는 천재의 숨결이 커튼 틈새로 조용히 번져나갔습니다. 무대 위에서 무어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단정한 손끝이 허공을 가로지르자 마이크가 작은 숨을 삼키듯 울렸어요. R, 당신이 이 자리에 있다면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순간 연단 아래 수천 명이 일제히 고개를 들어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웅성임이 학생들 사이를 타고 번졌고 몇몇 교수들은 의자를 밀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아, 여기 있다고? 실명도 모른다면서. 누군데? 플래시가 번쩍였고 중계용 카메라가 둔탁한 바퀴 소리를 내며 무대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무대 위로는 그 누구도 올라오지 않았죠. 짧지만 숨막히는 정적이 공연장을 꿰뚫었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흘끔거리며 자리에서 몸을 들썩였습니다. 무어는 말없이 시선을 고정한 채 연단 앞에서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때 커튼 뒤 어둠 속에서 또각하고 작은 발소리가 들렸어요. 리아는 손에 쥐고 있던 패스카드를 살포시 접어바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귀 바로 옆에서 심장이 뛰는 듯했지만 그의 얼굴은 고요했죠. 그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운동화 끝이 무대 뒤 조명에 잠깐 스치자 희미한 그림자가 천막벽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팔을 늘어뜨린 채 고개도 들지 않은 작은 실루엣이 조용히 전진했습니다. 무대 옆 조명실에서 스위치를 만지던 아리가 섬뜩한 예감을 느끼고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리안? 플랫한 조명이 그를 따라 움직이며 발길을 끌어올렸습니다. 커진 그림자가 관객석의 시야에도 점점 또렷해졌죠. 누구지? 학생인가? 무대 뒤 사람이잖아. 설마. 총장도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커튼이 스치는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그 틈새로 리안의 얼굴이 서서히 빛 속으로 떠올랐어요. 무대 위는 여전히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기의 흐름이 확실히 달라져 있었죠. 이제 모두가 오직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리아는 천천히
무대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이크를 밟는 발소리는 증폭되지 않았지만 수천 명의 눈길이 이미 그에게 꽂혀 있었죠. 무어, 총장은 두어 걸음 다가오더니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알입니까? 리아는 잔잔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총장은 한순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작업복 바지에 검은 셔츠를 입은 소녀는 누가 보아도 무대와 어울리지 않는 그림자 같았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크 앞으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리아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조용히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 스탠드를 천천히 맞춘 그는 한숨 돌리듯 객석을 바라보았어요. 강한 조명 탓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가득 모여든 숨결이 온몸으로 느껴졌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R이라는 이름으로 논문을 제출했던 사람입니다.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튀어올랐습니다. 이 논문은 제가 청소하던 하버드 강의실 바닥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 저는 칠판에 남겨진 식을 우연히 보았고 틀렸다는 걸 깨달았죠. 학생들 사이로 놀라움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몇몇 교수의 안색이 서서히 굳어갔고 객석의 시선이 리안에게 더욱 모여들었어요. 제가 분석한 내용은 기존 주장을 반박하는 구조였습니다. 그 주장을 세운 분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리처드 벨 교수님입니다. 무대 아래에 앉아있던 벨 교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경테 너머로 그의 눈이 가늘게 좁혀졌고 이마가 미묘히 떨렸죠. R이라는 이름은 제 이름의 이니셜입니다. 리 AHN, 리안입니다. 하버드 수학과 청소부로 일하던 이진수 씨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정적이 무대를 삼켰습니다. 마이크에서 흘러나오는 미세한 전파음만이 공간을 채웠어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연이어 번쩍이며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청소부? 말도 안 돼. 무대 옆 조명대에 서 있던 아리사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버려진 복사기 옆 창고에서 한 줄씩 논문을 써내려가던 그 아이를 유일하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는 마이크에서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무어 총장은 여전히 입을 떼지 못했고 숨결만 짧게 흘러나왔어요. 리안이라고 했나? 이건 농담이지? 리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대 앞에 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모든 답이 끝나 있었으니까요. 정적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마치 모두가 지금 이 순간이 믿기지 않는 듯 숨조차 쉬지 못하고 있었죠. 무대 뒤편 조교석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알이었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손에 든 그녀는 무대 옆으로 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조 교장, 지금 뭘 하려는 겁니까? 네, 총장님. 모두가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사실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그녀는 녹음기의 스피커를 마이크 가까이에 갖다 댔습니다. 딸깍 스위치 눌리는 소리가 또렷이 울렸죠. 곧 이어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흘러나왔습니다. 청소부 자식이 이걸 이해하겠어? 여긴 배운 사람들이 앉는 자리야. 그 애는 칠판보다 쓰레기통이 더 어울리는 놈이지. 순간 강당 안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첫 마디가 채 끝나기도 전에 앞줄에 앉아있던 학부모 한 사람이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죠. 중앙 통로에 서 있던 취재팀 카메라들도 일제히 벨 교수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버드 수업을 청소하면서 듣는다고? 그게 수업이야? 아니면 도둑질이야? 어디 감히 교수를 흉내 내려들어. 녹음은 거기서 뚝 끊겼습니다. 숨소리조차 삼켜버린 적막이 강당을 뒤덮었어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선들이 움직였습니다. 교수진, 학부모, 학생, 언론인 모든 눈이 무대 아래 리처드 벨 교수에게 꽂혔죠. 무어 총장이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움켜쥐었습니다. 닥터 벨, 이것이 하버드가 지향하는 교육의 품격입니까? 그건 오래전 이야기였고 맥락이 왜곡됐. 그게 학생을 대하는 당신의 맥락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 이름은 더 이상 교수 명단에 남을 수 없습니다.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학생들은 웅성거렸고 누군가는 낮게 탄성을 내뱉었어요. 벨 교수는 입술을 달달 떨며 변명을 잇고 싶어 했지만 이미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깨를 잔뜩 웅크린 채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어요. 수백 개의 눈동자가 그의 등을 매섭게 따라붙었습니다. 그 눈길엔 경멸과 냉소, 그리고 꾹 눌러둔 환호가 뒤섞여 있었죠. 벨 교수가 복도로 사라질 때까지 단 한 사람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리아는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봤어요. 그는 말없이 손에 쥐고 있던 게스트 패스카드를 천천히 펴서 연단 가장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흰 카드 위 작은 글씨가 또렷했어요. Articles Leon. 무대 위는 한순간 공백처럼 멈춰 있었습니다. 플래시도 꺼졌고 웅성거림도 자취를 감췄죠. 말없이 내려앉은 조명이 리안의 얼굴만을 또렷이 밝혔어요. 총장이 먼저 마이크 앞으로 나섰습니다. 리안 군, 이 무대는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마음껏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섰고 리안은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은 채 또박또박 입을 열었죠. 저는 이름 없는 존재로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객석은 다시 숨을 삼켰습니다. 몇몇 학생은 스마트폰을 내렸고 어떤 교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강의실 뒤에서 쓰레기통을 비우고 교실 바닥을 닦으면서 한쪽에 남은 칠판의 수식을 매일 바라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잔잔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가슴에서 울려나왔죠. 누군가는 제게 말했습니다. 청소부 아들 주제에 수업을 듣냐고. 칠판보다 쓰레기통이 어울린다고요. 일부 관객은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손끝을 꼼지락거리며 창피함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 때문에 수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알고 싶었습니다. 더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어디에서 왔는지를 떠나 제가 이 식을 풀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는 잠시 마이크에서 물러나 숨을 고르듯 객석을 멀리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나와 마지막으로 선언했죠. 오늘부턴 제 이름으로 논문을 쓰겠습니다. R이 아닌 리 AHN 제 이름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객석은 고요했어요. 그러나 그건 무관심이 아니라 북받치는 감정을 삼키느라 나온 침묵이었죠. 그리고 그 고요는 곧 거대한 파도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뜨거운 박수와 환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고 리안의 두 어깨는 조용히 떨려왔습니다. 첫 박수 소리가 무대 앞줄 한 노교수의 손에서 터졌습니다. 그 울림이 점점 커졌어요. 좌우로, 뒤쪽으로 천천히 번져가더니 이내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섰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손뼉을 치며 단 한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익명의 알이 아니었어요. 수학자, 리안, 청소부의 아들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 앞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기립박수 속 무대 뒤편에 선 한 남자는 몸을 떨며 움직이지 못했어요. 진수였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그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눈가는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쥔 주먹이 그 감정을 말해주었죠. 말없이 오래오래 박수를 보냈습니다. 조교석 옆에 있던 아리도 눈시울을 훔치며 밝게 웃었어요. 그녀는 언젠가 이 순간이 오리라 믿어왔지만 막상 닥치니 찬란함이 숨막힐 정도였죠. 그때 기자들이 앞줄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고 플래시가 눈부시게 번쩍였어요. 리안 군, 혹시 하버드에 입학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논문은 혼자 쓰신 건가요? 왜 익명으로 발표하셨나요? 신분 때문입니까? 리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으로 걸어가 단 한 문장을 남겼죠. 실력만으로 저를 봐주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쏟아내던 기자들은 잠시 말을 잃었고 객석도 숨을 삼키며 조용해졌습니다. 리아는 조용히 마이크를 내려놓았어요. 무대 가장자리로 걸어가 관중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플래시가 마지막으로 번쩍였고 밝은 햇살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뻗어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더 이상 청소부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이제 하버드가 박수치는 이름, 수학자 리안이었습니다. 하버드 수학과 건물 2층, 이른바 명예의 복도였습니다. 가을 햇살이 기다란 창을 지나 바닥을 살포시 덮어주더군요. 차가웠던 돌타일이 서서히 온기를 얻으며 그 열기마저 조용히 퍼졌습니다. 벽면마다 유리판 아래 정사각형 금속 명패들이 반듯하게 줄을 섰습니다. 하버드 우수 수학 성취상, 최우수 독립연구자 따위의 이름이 금빛으로 반짝였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막 달아놓은 듯 눈부신 은빛 명패 하나가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리안, 타이틀 없이 재능으로 Harvard MIT Journal of Mathematics, Class of 25. 그 앞에 두 사람이 고요히 서 있었죠. 둘 다 흔한 점퍼의 작업용 신발 차림이었습니다. 뒤에서 들어오는 빛의 얼굴은 실루엣만 남았고 대신 어깨가 나란히 겹쳐 있었습니다. 진짜로 했구나 네가. 리아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죠. 우리 둘 다요. 아빠가 매일 열쇠 따고 들어가서 바닥 닦아준 덕분에 내가 맘 편히 수식 적을 수 있었어요. 진수는 코끝을 잠깐 훌쩍였지만 눈은 비비지 않았습니다. 말수가 적던 그는 지금도 길게 끌 생각이 없었어요. 미안했다. 처음엔 괜히 네 꿈 꺾은 줄 알았어. 그땐 아빠 말이 맞았어요. 세상이 벽을 친 건 사실이니까. 하지만 그 벽 위에도 올라가는 방법이 있다는 건 내가 증명했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명패를 바라봤습니다. 리안의 이름 아래에는 박사도 교수도 학위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당당해 보였을까요? 복도 끝에서 지나가던 학생들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저기, 저 사람이야. 그 알. 이름 리안이라고 하지 않았나? 시선이 몰려왔으나 리안은 끝까지 벽만 보았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냐? 리안은 천천히 몸을 돌리며 미소 아닌 미소를 남겼습니다. 다시 강의실로. 아버지는 한 박자 늦게 그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햇살 속 두 그림자가 길게 겹쳐지며 복도는 다시 고요에 잠겼습니다. 하버드 수학과 본관 옆 오래된 붉은 벽돌 강의동이 고요히 서 있습니다. 그 입구 돌계단 맨 위 리아는 혼자 숨을 가다듬고 있었지요. 손가락 사이엔 얇은 A4 종이 한 장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종이 맨 윗줄엔 학교 문장이 반짝였고 그 바로 아래 제목이 단정히 찍혀 있었어요. PhD Program, Direct Admission Invitation, Recipient, Leon, from Department of Mathematics, Harvard University. 바로 그때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살포시 불어왔습니다. 진짜 받았네요. 공식 쪽지라니. 리아는 어깨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입학 통지서도 아닌데 초대장이라네요. 이건 거의 사과문 아닌가요? 아리는 피식 웃으며 계단을 몇 발짝 올라섰지요. 리안 씨, 이제 강의실에 들어갈 마음은 준비됐어요? 리아는 곧장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시 하늘을 올려보았지요. 둥실한 구름이 흘러가고 햇살이 정면으로 쏟아졌습니다. 그 빛을 맞으며 그는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야 진짜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묵직한 나무문을 부드럽게 밀었습니다. 강의실 안은 비어 있었지만 포근한 정막이 감돌았지요. 어제와 같은 벽, 같은 검은 판이 서 있었으나 오늘 그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리아는 강단 앞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손에 든 하얀 분필을 가만 굴리다가 검은 판맨 위 왼쪽에 또박또박 글자를 새겼죠. 리안. 그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이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뒤 판 아래쪽에 줄을 바꾸어 글을 이어 적기 시작했어요. 문제를 쓰는 손길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답을 써 내려가는 손길이었습니다. 밖에서 아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살며시 문을 닫았습니다. 유리문 너머 부서지는 빛이 천천히 검은 판을 적셨고 그 위에 남은 이름은 더 이상 지워지지 않았습니다.